오늘도 내일도 너드하게 하고 싶은 건 하고 사는 스타트업 슈퍼넛 조이원 임유진입니다. 네,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해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도 사실 모자 쓰고 이 피곤한 얼굴을 좀 가리고 싶었는데 네. 유수님이 눈이 꼭 보여야 된다고 해서 모자도 못 쓰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저는 보이는 팟캐스트라고 하면 자고로 이 눈을 보는 게 좀 재미있지 않나 싶어서 희원님이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한 눈동자를 보여주는 게 팟캐스트다. 인정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피곤한고 하면 네. 저번 화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저번 주에 3일 동안 열린 스타트업 행사에 다녀왔어요. 네, 그 서울에서 열렸고 동대문 DDP 되게 큰 어떤 구조물 있잖아요. 뭐 가끔 패션 행사 같은 거 크게 하고 뭐 자하 하디드라는 사람이 만드는 그거죠. 어떻게 그런 정확한 이름을 아나요? 자하 하디드 맞나? 어쨌든 네. 하여튼 그 DDP 건물에서 이제 열리는 행사고 우리가 이번에 두 번째죠. 네, 작년에도 다녀왔기 때문에 두 번째 참석이었고 네. 사실 제가 DDP에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잘 안 가게 되는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대문은 살짝 패션 그런 판매하는 되게 큰 어떤 건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좀 5세대에서 그렇게까지 이제 뭐 물건을 사야 된다라는 그런 니즈가 없었기 때문에 유행에 한 번도 동대문에 이렇게 딱 방문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유행에 조금 뒤처져도 괜찮기 때문에 동대문까지 갈 필요는 그동안 없었다. 근데 네. 컴업이 계속 거기에서 열리는 바람에 작년이랑 올해 그래서 인위적으로 1년에 한 패션의 번만 거리에 네,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슈퍼너드입니다. 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만 동대문 근처에 가게 되는데 스타트업 행사 때문이었고 팟캐스트 슈퍼너드는 네. 우리가 지금 팟캐스터로서 지금 네. 이걸 하고 있지만 네. 사실 본업은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더더욱 이 컴업이라는 행사에 갈 수밖에 없었죠. 네, 갈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작년에 되게 기억이 좋았어요. 일단은 작년에 우리가 아직 그 오픈하지 않은 우리 서비스의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갔었죠. 네, 그래서 희원님이 엘리베이터 피치를 되게 유명한 투자자들 앞에서 되게 대담하게 했던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이 에스컬레이터 말고 엘리베이터 말이에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1층에서 3층 가면 그 엘리베이터. 네.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네. 본인 아이템에 대해서 본인 아이템이 왜 존재하는지 문제점이 뭐여서 나의 해결하는 뭐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어떻게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혁신적으로 해결하는가.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를 해라. 이런 게 엘리베이터 피치입니다. 그게 왜 유명하게 된 거죠?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게 사실 유명한 투자자들은 시간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워낙 뭐 큰 돈을 굴리시고 네. 하는 그런 거물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시간이 없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워렌 버핏이나 네. 아니면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돈을 줍는 것도 돈 낭비다. 시간이 더 비싸기 때문에 네 그런 네. 것처럼 그만큼이나 시간이 돈이다. 네네네 그 사람들한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마주쳤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님이 갑자기 제 눈앞에 있어요. 네. 그럼 저는 창업자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바로 엘리베이터 피치죠. 네, 그때 필요한 게 엘리베이터 피치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희원님이 정말 열심히 그 피칭할 내용을 열심히 진짜 준비해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희원님이 하는 엘리베이터 피치를 최소 한 200번, 300번은 듣지 않았나. 네, 사무실에서 그런 행사에 가기 전에 준비를 미리 합니다. 네. 준비를 미리 하는 게 창업자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이고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도 있는 게 떨지 않아야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비된 말을 외워서 하는 거는 되게 쉽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떠냐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되게 두렵고 또 어떤 놀라운 대상이 앞에 있을 때 그 외웠던 말이 새하얗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 체화시켜서 외우는 과정이 아닐까. 그냥 누르면 나오는. 네, 그 정도로 준비를 해가긴 하는데 네. 네, 작년 컴업 때 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엘리베이터 피치를 한번 해봤었어요. 컴업에서. 네네. 작년에는 투자사에도 파운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사를 처음에 이제 만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오셨었어서 그 앞에서 엘리베이터 피치를 해봤고 사실 이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그 형태 자체가 창업자들이 창업 스타트업을 공부를 하면서 많이 접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잘 행하기는 어려운. 네, 그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네, 정말 찰나라서 그 찰나를 붙잡고 내가 원하는 말을 쏟아내는 게 사실은 정말 큰 용기? 그게 진짜 대담한 일이라는 건 저는 희원님이 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더 떨려서 약간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 있죠. 왜냐면 이제 길을 걸어가는 심지어 어떤 다음에 약속이 바로 이제 앞에 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찰나이고 그거를 저도 듣기만 그동안 많이 들었지 제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엘리베이터 피치를 해본 건 처음이어서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템은 지금 리보니티라는 아이템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저희 리보니티 서비스는 리본 커뮤니티의 약자인데요. 네. 리본은 여러 가지 질병들을 나타내는 그 상징으로서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네, 유방암의 핑크 리본 캠페인이 있듯이 각 질병마다 리본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리본들의 커뮤니티로 거듭나겠다라는 의미에서 리보니티라고 이름을 지었고 사실 최근에 이 리보니티 상표권도 돈을 지불을 했어요. 네, 희연님이 직접 상표권 출원을 했죠. 네, 출원하고 등록이 돼서 돈을 지불을 했는데 상표권은 상표권이고 사실 이제 남은 거는 서비스를 오픈하는 일이 남았죠. 네, 그래서 12월대로 정식 오픈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는 지금보다 조금 더 바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팟캐스트는 계속됩니다.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피치를 해봐서 그 분들의 표정, 숨길 수 없는 바로 그 리액션을 봐서 좋았고 생반응. 네, 그래서 저희가 리본들의 커뮤니티가 되겠다고 하는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전 세계의 투병기를 우리 플랫폼으로 모으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저와 희원님은 앞으로도 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반응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비영리냐? 아니다. 비영리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사실 근데 저희 서비스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비영리적인 형태가 맞기는 하죠. 네, 맞기는 하죠. 근데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저희가 영리 기업으로서의 충분한 이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의도나 실제로 사용자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서비스에서 그렇게 보여지기는 하지만 영리 기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근데 이제 비영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이제 상대방이 들었을 때 그 질문은 이런 거죠. 너네들이 돈을 벌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네, 사실 스타트업의 그 피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게 사실은 머니를 어떻게 메이킹하는가,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실 진짜 반응이죠. 진짜 반응을 보면서 아, 투자자들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나는 상관없이 그냥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해서 잘 되면 당연히 돈을 가지고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창업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고 작년 컴업은 지나갔다고 하면 작년에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저희 아이템을 설명하는 그런 걸로 주로 이제 시간을 썼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실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컴업 행사에 가기 바로 전주에 그 명함을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명함의 가장 그 맨 앞 표지에는 슈퍼너드라고 써 있는데 우리를 소개하는 명함으로 슈퍼너드를
표현하기로 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보니티라는 아이템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네. 왜 명함 그거 반대편에 슈퍼너드라고 큼지막하게 한쪽에 다 채워 넣느냐. 네. 저는 슈퍼너드라는 팟캐스트가 저희 팀이기도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의 사실 정체성이죠. 그래서 저는 리보니티라는 아이템을 처음부터 이게 개발이 완료가 되면 세 개로 가지고 나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 개라고 하면 뭐 세 개, 두 개 막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전 세계로 월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한국 시장이 네. 저희 사업 아이템에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템이 투병기를 한 곳에 모으는 거라서 네. 한국 분들이 투병기를 많이 이제 작성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 정보를 쌓기에는 좋지만 이게 이제 서비스화 됐을 때 해외로 퍼져 나가면 더 그 효과가 크다. 사실은 한국에 있는 투병기가 사실 가치가 상당히 높은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저희는 되게 그거를 꿈꾸고 그리고 있는 중이죠. 네, 그래서 국가마다 또 의료 환경이 되게 다르고 네. 필요한 정보가 다르고 그리고 뭐 췌장암이나 특정 질병들 같은 경우에는 뭐 꼭 일본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특정한 그런 것들이 되게 세세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세계 월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해외. 네, 해외 진출을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아이템을 단순히 지금 돈을 투자받고 싶어요 하면서 엘리베이터 피치를 하는 것보다 네. 해외에 있는 창업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너네 거기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니? 좀 더 그 현실적인 월드하게 뻗어나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투자자도 사실 그 행사에 오는 투자자보다 아닌 투자자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렇죠. 저는 어느 나라에서 투자를 받아도 네.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많이 변화를 했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세상이 평평하니까 사실 뭐 나는 한국에서 났으니 모든 걸 한국에서 다 마치겠다.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딴 쪽으로 가니까 더 이게 잘 진행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다. 어렸을 때는 좀 무섭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뭐 2개 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민을 가서 2세도 아니고 네. 참 영어가 어려웠고 그게 가장 큰 장애물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투자를 받거나 처음부터 아이템을 만들자마자 해외로 나는 갈 것이다 이런 게 마음이 잘 안 먹어졌어요. 그냥 어디까지나 다른 창업자들 대답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한국에서 잘 하고 한국에서 이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되면 3년 내에 이제 해외로 진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우리 생각이 그게 어떤 시간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되게 병렬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해외가 먼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리고 어느 나라에 우리 아이템이 나라의 특성에 맞게 문화적인 거에 맞게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네. 그 지역화 했을 때 어떻게 그 임팩트가 클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해보기 전에는. 그래서 일단 예상을 하고 계산은 하고 가지만 그래도 가서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작년에 컴업을 가긴 했지만 네. 작년에는 그래도 국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네. 제가 주로 이제 명함을 돌리고 만나고 인사하고 그런 대상이 창업자로 바뀌었고 그리고 명함도 리보니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슈퍼너드 팟캐스트 하고 있는 사람이다. 네. 근데 나 창업자이기도 하거든. 내 창업 아이템은 이건데 내가 지금 12월에 열 건데 내가 해외로 나갈 거야. 너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 저는 이게 필요했던 거죠. 네, 그게 사실은 저희가 여지껏 해왔던 스타트업 네트워킹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뀐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냥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면 보고 있는 세상이 아예 트랜스폼? 맞아.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진짜 변형이 완전 그냥 다른 것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네트워킹이라고 하면 되게 뻔한 그림을 많이 떠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킹이라고 하면 그냥 음식 이렇게 조그만 핑거푸드 있고 맞아. 조금 쭈뼛거리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적당한 관심과 적당한 거리감으로 있다가 돌아오는 어떤 것. 완전 맞죠. 그냥 딱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우리가 다녀온 치앙마이 여행이 그 네트워킹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개념을 깨줬어. 바꿔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서 진짜 그렇게 틀에 박혔던 어떤 네트워킹이라는 형태를 다르게 접근을 해서 행사에 임하니까 실제로도 달라졌다. 결과도 엄청 달랐고 네. 아주 즐거웠다. 네. 그래서 희원님이 엄청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영어를 했잖아요. 전혀 네이티브 스피커는 아니었고 저는 제가 스스로 어떤 영어를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네. 뭐랄까 어떤 영어를 구사하고 계신가요? 가장 쉬운 단어로 네. 부담스럽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영어를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겨. 제가 쓰는 구절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뭐라 해야지? 예를 들면 프레이즈. 네. 문구. 예, 문구 그런 거 다 똑같고 그냥 그 똑같은 거에서 어떻게든 짜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돌려막기 중인가요? 나의 태도가 네. 나는 한국어를 무지 잘하니까 쫄 필요가 없다. 당연하죠. 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놀랐던 게 희원님이 너무 잘해서 약간 옆에서 많이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요? 네. 왜요? 제가 그런 유창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유창해졌다. 희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문구를 돌려막는 느낌도 거의 안 들고 진짜로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는 게 사실은 언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막 발음을 좋게 하고 막 화려한 아무도 못 알아듣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죠. 그래서 저는 희원님이 되게 유창하다고 사실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희원님이 영어 공부를 꽤 올해 들어서 한 몇 달간 되게 갑자기 했죠. 집중적으로 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제가 영어 공부를 딱히 옆에서 같이 하지는 않았어가지고 희원님이 혹시나 막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래서 내심 저도 이렇게 단어 정도 이렇게 좀 떠올리면서 이렇게 항상 이제 가려고 했는데 제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너무 유창해갖고 사실은 진짜 놀랐고. 네, 그래서 슈퍼너드에서 지금 아껴두고 있는 에피소드가 저희 엉망의 영어에 대해서 왜 엉망이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엉망이 아니에요. 엉망이지만 그래도 통하는 영어에 대해서. 네,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에피소드를 아껴두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요즘처럼 사실 언어를 공부하기에 좋은 시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챗 GPT 같은 좋은 맞죠. 영어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 얘기도 하고 스타트업 네트워킹 얘기도 하고 이래저래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작년에 다녀왔던 컴업과 이번에 컴업이 내가 창업자로서의 국내를 할 거냐 해외를 할 거냐 그리고 나는 투자자한테 매달려야 되냐 아니면 내 거에 집중해야 되냐 이거의 태도가 많이 변화되면서 많이 달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결국에 오늘 컴업 스타트업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22화 제목 우리가 아직 제목도 얘기를 안 했나요? 그래서 제가 제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스타트업 슈퍼너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슈퍼너드는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보이는 팟캐스트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너드 22화 오늘 주제는요? 네. 말씀해 주시죠. 낯선 사람에게 말 거는 일에 대하여입니다.
네, 괄호 치고 스타트업 컴업 행사 후기 이렇게 달았는데 맞아요. 이게 모든 게 말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치앙마이에서 곧 돌아와서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바로 또 이런 행사가 있는 바람에 정말 세상이 나를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게끔 뭔가 조장을 하는 게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밀도가 엄청나더라고요. 사람을 제가 한 작년에 1년 동안 사람 마주친 사람, 그러니까 말 건 사람의 한 몇 배 이상의 사람을 제가 지금 한 달도 안 된 사이 다 만났죠. 그러니까 약간 좀 몇 년 동안 우리가 만났던 사람의 합일지도 몰라. 아,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은 그 정도로 희원님이랑 저나 말을 그렇게 막 거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네, 게다가 저는 MBTI에서 I를 담당하고 있고. 네, 저도 제 MBTI가 E지만 외향형이지만 저는 외향형 중에서도 제일 내향형이라고 꼽을 수 있는 MBTI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둘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네, 근데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내향적이면 정말 아무것도 얘기를 못 하고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화의 기회 자체를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좀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래서 선택적 외향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아, 희원님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전혀 내향인 같지 않은데 저는 알죠. 희원님이 얼마나 떨고 있는지. 떨고 있다기보단 요즘은 떨지는 않는 것 같아요. 떨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을 들이고 있는지. 맞아요. 힘들어요. 네,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대화에. 힘들어서 지금 눈이 막 감겨요. 아직까지도. 지금 일주일 아직 안 됐지만 그래도 며칠 동안 쉬었는데. 사실 희원님이 그 행사에서 정말 열심히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이게 안 하던 거를 계속 사람이 힘을 내서 하니까 이게 도파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뭔가 맞죠. 이렇게 잠도 못 잤어요. 이렇게 몸이 흥분된 상태일 거 아니에요. 뭐 막 그런 전율 같은 게. 그러고서 밤에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죠. 맞아요. 잠을 거의 못 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사실 일단은 되게 부담스럽고 너무 부담스럽죠? 네. 떨리고 네. 그리고 일단 스타트업이라는 매개체 그러니까 핵심 주제가 서로한테 있지만 너가 하는 사업이 뭐고 내가 하는 사업이 뭐고 그거를 게다가 영어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설명을 하는 와중에 서로 알아들어야 되고 여기서 질문이 오면 또 답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내가 팟캐스트를 하는데 야 이런 거다. 근데 나는 내 아이템을 들고 해외로 나갈 거거든 하면서 이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얘기를 저는 제 모국어인 한국어로도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데 영어로까지 해야 되니까 이 난이도가 상당하다. 근데 단어는 뭐 중딩 단어로 다 썼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헷갈림을 주지 않는 게 이번에는 중요했어요. 네. 내가 팟캐스터인데 팟캐스터가 아이템이라고 인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의미 전달이 명확하면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잘했다. 그랬고 그래서 그냥 팟캐스트는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좋아하는 거를 표현하는 그냥 그런 나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외에는 다 이제 사업 아이템 이야기였죠. 그래서 네 아이템 뭐냐, 내 아이템 뭐다, 그리고 거기 시장은 어떠냐, 뭐 내가 갈 일 있으면 연락하겠다. 나 이때 여기 가는데 만날까?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를 만났냐 얘기를 해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진님은?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로 만난 이 행사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는 캄보디아에서 온 CEO였는데 되게 멀끔한 양복 차림에 되게 젊은, 사실 저희보다 한참 엄청 어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를 묻지는 않았는데 대학교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 한 대학교 2, 3학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가 스타트업 업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그 나이였는데 그래서 되게 반가웠고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만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인스타로 연락을 했어요. 메일로도 보냈는데 그 친구가 인스타를 사용을 해서 뭐라고 보냈냐면 뭐 이것저것 다 고맙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는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게 놀라웠다. 인상적이었다. 임프레시브했다. 내가 사실 그 나이 때는 나에 대해서 너만큼은 많이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다. 맞아. 왜냐면 그 친구가 우리가 팟캐스트를 한다고 하니까 본인이 듣고 있는 팟캐스트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거를 특별히 얘기를 했고 그 대학생다운 당당함과 네. 또 순수함과 그리고 오픈 마인디드 데이는 그 편안한 자아? 네, 맞아요. 그게 사실은 대화를 이 낯선 사람과 해야 되는 우리의 이 상황에서 정말 좀 기억에 남을 정도로 고마웠다. 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그 행사에 갔을 때 아무래도 낯선 사람한테 저를 소개하고 뭐 이러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저 스스로도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 친구한테 처음으로 말을 건 게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어떤 물꼬가 트여진 느낌? 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이제 라오스 친구한테도 네. 말을 걸죠. 네. 그래서 라오스 친구는 수줍은 미소가 되게 인상 깊은 친구였고, 네. 그리고 키가 굉장히 커서 이렇게 몰랐는데, 네. 나중에 그 보니까 사진 찍은 걸 보니까 키가 크더라고요. 맞아요. 키가 되게 컸었고, 네. 되게 진지했고, 진지했죠. 그리고 그 친구랑은 저희가 라오스에 2024년 1월 그러니까 몇 달 안 남았죠? 몇 달 안 남았는데 2달도 안 남았는데 2달 뒤에 라오스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 약속까지 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를 오픈하면은 라오스에 찾아가서 실제로 라오스 시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 같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친해지고 싶은 친구여서 네,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뭐 두바이에서 온 창업자라든지 사우디에서 온 창업자라든지 프랑스 그다음 태국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 뵀는데 네. 되게 좋은 기회였죠. 네,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는 그저 동대문 DDP라는 곳에 네. 자주 방문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 되게 가까운 그나마 그런 곳에 갔을 뿐인데 해외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CEO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좋죠. 좋은 기회죠. 네, 좋은 기회고 실제로 창업자들한테 같은 이제 창업자의 입장으로서 조금 인터넷에 물어보면 과연 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을 물어봤을 때 잘 대답해 주고 그리고 그들도 이미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열심히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의견 교류에 있어서 참 좋았다.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바이 창업자도 저는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네, 두바이에서 온 창업자가 그분도 키가 되게 크셔서 설명한 데는 이제 얼굴을 이렇게 계속 눈을 되게 뚫어져라 보시는 타입이어서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인상적이었냐면 그분은 부스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 부스를 빌려서 하루 이틀 혹은 3일 내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이틀 하시는 것 같은데 이틀 동안 거기 부스에 이제 궁금해서 온 사람들한테 본인 아이템을 소개하는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되게 세세하게 저희 그 간단 단어로 이루어진 좀 직설적인 그러니까 좀 우아하게 돌려서 잘 질문을 던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직설적인 질문이 되어버리는 그런 본론으로 바로 그냥 직진해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영어로 뭔가 되게 우아하게 돌려서 기분을 상하지 않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건 문제지 않냐 약간 그게 다른 서비스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약간 톡톡 쏘듯이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되게 젠틀한 표정에 그렇지 못한 언어. 네.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해도 그거에 약간 당황해하면서 열심히 답을 해줬고 같은 분야여서 되게 열심히 들었어요. 네, 헬스케어 분야의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CEO였죠. 네, 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특히 이제
클리닉, 종합병원 말고 개인 병원 같은 데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뭐 EMR 같은 프로그램 같은 거겠죠. 병원에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 정형외과에도 가면은 뭐 어디 아팠냐 하면 탁탁탁 막 이렇게 적으시잖아요. 네. 컴퓨터에. 그런 시스템을 각 클리닉에 맞게 구성을 커스터마이징 해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개발자이기도 하면서 창업자이기도 하면서 네. 판매까지 하는 네. 모든 걸 다 하는. 거의 모든 걸 혼자서 다 하는 정말 대단한. 네. 어떤 점이 인상 깊었냐면 그 부스에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네. 모든 포인트를 세세하게 설명하는 점. 아주 강한 눈빛으로. 그거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네. 그쵸. 왜냐면은 이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도 낯선 사람에게 우리 일을 소개를 할 때 계속 같은 말을 하게 되잖아요. 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분이 특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약간 체크하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네. 우리도 우리 아이템을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한 번 이제 좋은 창업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희가 페이션츠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환자를 근데 의미하는 영어 단어. 페이션츠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분이 잠깐 고민을 하더니 두바이에서는 메디컬 페이션츠라고 표현을 한다. 네, 왜냐하면 페이션츠가 같은 의미로 인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라고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포인트까지 딱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바이에서는 메디컬 페이션츠라고 한다라든지 그리고 너네가 해외에 그 서비스를 하려면 네. 그 언어로 된 웹페이지를 그냥 번역 기능을 넣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만들어야 그게 나중에 뭐 SEO라든지 이런 데에 더 유리하다. 그래야만 한다라고 아주 또 강렬한 눈빛으로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러냐 하고 열심히 대화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막 의도는 아닌데 톡톡 쏘아대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우디 창업자한테 제가 네. 한참 그분도 헬스케어라서 얘기를 떠들다가 그러고 보니까 헬스케어 분야가 꽤 많았네요. 네, 저희가 얘기를 걸었던 게 네. 그래서 사실 나는 사우디, UAE 뭐 등등 가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여성 창업자에게 사실 어려운 환경이 아니냐. 그러니까 좀 돌려 잘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너무 직설적으로 물어보게 됐고 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아니다. 잘못 표현돼 있는 거다. 그거는 미디어에서 잘못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네, 알고 답변을 들었고 네, 알겠다고 했습니다. 네. 네, 그랬고요. 네, 태국의 부부 네. 또 봤는데 태국 창업자 분은 어떤 아이템이었냐면 이 집으로 초대를 하는 프라이빗 셰프를 예약하는 서비스였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놀랐던 게 최근에 치앙마이에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태국 바트라는 돈 화폐 단위에 대해서 제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로 우리 돈처럼 이렇게 대충 얼마 이렇게 계산이 잘 되는 때잖아요. 네, 곱하기 40, 곱하기 38.5 이렇게 해서 바로 계산이 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사람당 12만 원이라고? 이래서 내가 너무 비싸다 이랬어요. 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서비스가 상당히 비싸다 이렇게 또 이제 직설적인 영어로 표현을 했고 그분이 비싸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설명을 듣고 했는데 네.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는 여유로움. 그래서 옆에 이제 같이 결혼하신 네. 부인이 같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열심히 같이 저희와 얘기를 열심히 듣고 계셔가지고 저는 같은 팀원인 줄 알았는데 아직 팀원은 아니고 부인께서 그냥 같이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 따뜻 그런 에너지를 네. 받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랑스 창업자도 기억에 남는데요. 네, 솔직했어요. 네. 너 한국에 오피스가 왜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한국에서 기회를 줬다. 사무실이 생겼다. 그게 이유고 별다른 이유는 없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라고 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고 네. 그렇게 여러 친구들 만났고 그리고 당연히 한국에서 열리는 행사였기 때문에 한국 네. 창업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게 되게 좋았고 네. 그리고 특히 저희가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갔는데 두 번째 날에 저녁에는 네. 이제 거기서 만난 창업자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었어요. 네. 그래서 반은 한국인, 반은 외국인이었나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갔었고 베트남 쌀국수를 먹으면서 네. 뭐 창업자들끼리 만나서 저녁을 같이 함께 먹으면 특별한 얘기를 할까 싶지만 네. 생각보다 되게 일상 얘기를 했다. 아주 일상이 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뭐 데이트를 하는 이야기나 뭐 그런 얘기였죠. 그냥 진짜 일상 얘기였죠. 네, 맞아요. 같이 창업자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기는 했지만 뭐 다들 데이트 얘기를 주로 많이 했다. 그래서 들었다. 열심히. 네, 열심히 들었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늘 DDP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뭘 먹을지가 늘 힘들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 작년에 갔을 때도 날씨가 참 추워가지고 좀 고생을 했었는데 왜냐면 나가서 뭘 먹어야 되는데 DDP가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골바람이 부는 아, 겨울에 너무 추워, 거기. 상당히 춥거든요. 그래서 거길 통해서 이제 올라가서 어디선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마땅하진 않고 또 너무 또 즐겨버리면 뭔가 약간 속이 부글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음식을 찾는 게 늘 어렵다. 두 번째 날은 어디서 먹었냐면 너무 날씨가 추워서 네. 밖에 맛집을 찾아가지고 가서 먹을 생각은 전혀 못했고 네.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 현대 아울렛 거기 지하에서 먹었고요. 낙지덮밥 먹었죠? 네, 그 무난한 선택이었고 맛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괜찮았어요. 네. 근데 처음에 괜찮았는데 처음에 그 뭐랄까 계란찜 이 요즘은 저는 계란찜 이렇게 되게 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두 숟가락 나오는 건 처음 봐가지고 처음에 이게 마요네즈인 줄 알고 먹었다가 계란찜이어서 아 계란찜이구나 하고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비싸다 생각이 들었는데 네. 막상 먹고 나니까 괜찮았다. 네, 그래서 힘을 내서 또 열심히 또 자기소개를 하는. 네, 그래서 두 번째 날은 뭔가 뭐 하나 쟁반에 네. 이렇게 다 담아서 먹는 걸 먹었는데 네, 뭐 희원님이 그런 올인원 스타일의 것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 해서 먹었는데 그냥 생각보단 그랬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DDP 갈 때마다 사실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주변에 음식점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많죠. 관광객들도 많이 오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맛있는 집이 많지만 우리가 정신이 다른 데 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네트워킹이나 스타트업 설명이라던가 우리 설명이라던가 막 이런 거에 너무 이제 포커싱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먹는 거에 막 신경을 쓸 그 겨를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도파민이 막 머리에 분비되고 있는 상태에서 네. 막 밥까지 열심히 먹는 거는 어려워요. 어렵고 차라리 진짜로 그래서 사람들이 쉑쉑버거를 많이 가나 봐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쉑쉑버거를 먹었는데 올해는 먹지 않았네요. 네, 되게 무난한 선택이 이런 날에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 또 가게 된다면 쉑쉑버거를 아마 한번 먹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게 낯선 사람한테 말 거는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희원님은 원래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거는 거를 좀 잘 했나요? 저요? 저는 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향형 네. 인간인데 선택적 외향인이죠. 그래서 글쎄요. 제가 말을 할 수 있게 된 게 네. 왜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표현을 하냐면 제가 너무 내성적이었거든요. 동요 하나 외우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산토끼 이런 동요 하나를 부르질 못해요. 너무 내향형 인간이라서.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네. 다시 배우면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유독 그 성격이 타고난 성격이 좀 강하게 표현이 돼서 아예 안 부르는 쪽으로. 네, 진화가 됐고 그래서 그 초등학교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담임 선생님이 차력 경례를 돌아가면서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제 차례가 다가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가오기 전까지 너무 마음이 괴로웠었고 그래서 제 차례가 왔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힘을 다 짜내서 차력 경례 소리를 외쳤는데 거의 굉음을 그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진짜로 누가 잡아가는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그 이유로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범상치가 않은 그 전에 말을 못했어요. 범상치가 않은 사람이네요. 네, 그래 그 굉음을 지르고 좀 사람들이랑 말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이후로 반장을 계속 했었습니다. 네. 하여튼 희원님은 낯선 사람한테 말 거는 걸 제가 봤을 때 요 근래에 더욱더 잘하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좀 뚝딱거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맞죠. 그리고 약간 말이 유독 빠르다든지 좀 말을 먹는 거 아시죠? 막 너무 빨라가지고 막 다다다다다 얘기를 하면 이 숨 쉬는 구간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요즘은 어떠냐면 희원님이 되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스페이스를 되게 잘 유지를 하고 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심지어 되게 잘 듣고 예전에는 못 듣는 부분을 제가 옆에서 대신 얘기를 해주고 맞아요. 그런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게 없고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연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 노출이 돼서 그런 것도 물론 엄청 크지만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거기를 찾는 목적이 확실했고 그리고 나도 네. 치앙마이 여행을 다녀와서 네. 낯선 사람한테 내 마음부터 오픈을 해야 이 사람도 오픈이 될 수 있구나를 치앙마이 친구들한테 배웠어요. 맞죠. 근데 그거를 그냥 귀로 들으면 눈으로 혹은 뭐 책으로 읽거나 알겠거든요. 머리로는. 완전 머리로는 다 이해했죠.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를 보면서 저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낯선 사람한테 벽을 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은 나도 그 낯선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죠. 대화가 결국에는 겉에서 돌다가 이게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상처받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내 마음부터 열자라고 해서 다가갔던 거였고 사실 모든 게 다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걸 수는 있었지만 네. 대화를 할 수 없었던 저한테 네. 진정한 의미의 네트워킹을 할 수 없었던 저한테 치앙마이에서 만난 유뚜, 라팟, 마로, 펑 이런 친구들이 네. 저한테 답을 알려준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희원님도 솔직히 말하면 그런 변화를 스스로 이제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나. 맞아요. 왜냐면은 물론 그 친구들이 희원님한테 적극적으로 사실은 그 마음을 오픈시킨 것도 맞지만 희원님도 이제 그럴 준비가 된 상태다. 네, 저도 준비가 됐던 거죠. 뭐 사실 저한테는 진짜로 뭐 섹시한 옷에서도 그랬지만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내가 명확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도 뭔가 괜히 이렇게 딴 생각할 일이 없고 그냥 서로가 하는 얘기가 서로 하는 귀에 잘 들리는 그런 나는 누구인가 그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어떤 연결 을 확 느끼면서 나 대화하고 있잖아. 맞아요. 약간 그런 저도 사실 이번에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그러니까 순간에서 그랬어요? 사실 저는 그 치앙마이 여행 갔을 때 그래도 그 친구들 한 2번, 3번 이렇게 봤지만 이 스타트업 행사에서는 잠깐이잖아요. 찰나죠, 찰나. 네네. 뭐 많이 있다고 해도 20분을 넘기지 않는 시간인데 그래도 그동안 내가 대화를 할 수는 있구나. 아, 맞죠.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어떤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듣거나 그냥 그 정도로만 이거를 생각을 했다면 그 시간을
핑퐁. 그 사람과 내가 맞고 안 맞고를 다 떠나서 그 순간은 내가 어떤 대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사실 느끼긴 했어요. 맞아요. 대화를 하다가 망해도 되죠. 망해도 돼요. 네네. 맞죠. 뭐 영어를 뭐 내뱉었는데 너무 직설적으로 내뱉으면 나머지 실수 같아. 괜찮아요. 괜찮은 거고. 다행히 희원님은 그렇게 실수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핑퐁이 되기만 하면 괜찮은 거고 한국어로도 마찬가지고. 한국어로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명확함, 자신감. 네. 그다음에 상처받아도 괜찮은 그런 마음 상태. 네. 괜찮은 마음 상태를 네. 준비하고 가면 되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사실 희원님은 진짜 대단하고 제가 정말 존경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옆에서 희원님이 이야기를 걸고 혹시나 부족한 설명이 있거나 뭐 얘기를 하는 동안에 놓친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대신 얘기해주는 정도로만 있고 사실 주요한 이야기는 희원님이 다 하는 거라 네. 사실 부담감이 되게 클 거 아니에요. 제가. 네. 네. 근데 또 상대방이 약간 반응이 좀 별로다 혹은 좀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제가 말하는 입장일 때 진짜 땀이 많이 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좀 당황도 하고 사실은 상처도 받아서 약간 좀 이 회복이 필요해서 뭐 자꾸 좀 앉거나 이렇게 유진님은 실제로 그거 제가 얘기하고 있을 때도 옆에서 상처받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희원님은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방의 그런 다양한 신체 언어, 뭐 몸짓 언어, 얼굴 언어 이런 거를 이제 다 듣고 종합적으로 제가 혼자서 상처를 받고 있죠. 네, 우리는 팀이니까 유진님이랑 저랑은 팀이니까 네. 제가 주로 대화에 집중을 해서 그 사람이 네. 질문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은 대화적인 그런 소통에 집중을 한다고 하면은 네. 유진님은 그 몸짓 언어를 주로 보는데 그게 모든 거를 종합을 해서 사실 이 사람과 그 짧은 시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네. 거의 대부분을 파악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막 중간에 하다가 자꾸 희원님한테 나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자꾸 제가 발길을 붙잡고 좀 그만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먼저 꺼내고 약간 저 혼자 좀 많이 지쳐 있었는데 희원님은 더 해보자. 좀만 힘내보자.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또 오구오구 해주면서 또 다음 그 곳으로 가서 또 명함을 넣고 또 얘기를 걸고 되게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멋있었다?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저는 멋있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죠. 네. 그 아까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재밌었던 순간이 몇 있었어요. 재밌었던 순간이 뭔가요? 재밌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이제 반응이 구린 걸 넘어서 당혹스럽기까지 한. 맞아요. 네. 도밋걸 이상으로 네. 이상하게 취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도밋걸인가 하고 도를 믿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상한 사람인가? 사입인가?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네, 저라도 흠칫 놀랄 수 있고 그거는 완전 이해를 하죠. 네, 왜냐하면 저처럼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가갔을 때 그렇게 네. 반응하는 거 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입인가 하는 그거 이상으로 예를 들면 약간 벌레 보듯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죠. 이분은 여길 왜 왔을까?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말을 혹시 실수했나? 아닌데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싫어해서 당혹스러웠죠. 네, 너무 싫어해서 이거는 거의 바퀴벌레
그 이상을 봤을 때 나오는 행동이고 몸짓도 막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 막 손을 양옆으로 흔들고 네. 옷도 다 멀끔하게 입고 오시고 네. 진짜로 뭐 둘러오러 오신 분이었어요.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명함이 몇 장 안 남아서 네. 이제 지나다니시는 분한테도 몇 번 트라이를 해보자 해서 이분은 어떻게 왔으면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트라이를 해봤는데 막 너무 그렇게 반응을 하셔서 제가 명함을 줬다가 그분이 이걸 본인 손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싫어하시길래 네. 제가 그 명함을 뺏었습니다.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네네. 뺏고 그분은 갈 길 갔고 저도 갈 길을 갔는데 네. 그렇게 벌레 보듯이 하는 거를 보다 보면 또 단련이 되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툴툴 털고 우리는 우리 할 일에 집중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좀 감정적으로는 좋지 않죠. 네, 좋지 않죠. 근데 네. 뭐 그렇게 상처를 받고 난 이후에 바로 해야 될 일은 뭐냐 네. 하면은 바로 다음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 네, 최선을 다하는 거.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왔던 것 같고. 네, 희원님이 진짜 저의 그 감정 소모가 과도해서 제가 옆에서 거의 이렇게 매달려 다니는 수준으로 희원님 옆에 있었고, 희원님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네, 유진님이 자꾸 가자 그래서 난감했는데. 왜냐면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네. 왜냐면 하남에서 서울 가는 거 솔직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지하철 오래 타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그리고 앉아서 갈 수가 전혀 없으니까. 저희는 아마 우리가 출발한 시간쯤에는 출근 시간이 지났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갈 시간에는 10시에서 11시 정도인데, 그때는 그래도 출근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좀 앉아서 편안하게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탔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계속 서서 이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까지 그냥 서서. 네, 그리고 문제가 그냥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사람이 무지 많았어요. 네, 그거가 또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사실 저희가 슈퍼너드로서 평소에는 되게 편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그런 날만큼은 상당히 꾸미고 간다는 것에 있죠. 네, 뭐 꾸민다고 하면 뭐 얼마나 꾸미겠냐 하지만 저희한테는 이제 안 신던 신발을 신는 것도 꾸민 거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저는 뭐 위아래는 그렇게 끼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신발이 유독 아프더라고요. 네, 창업자는 사실 아이템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라서 네. 뭐 사실 그렇게 꾸미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첫인상 네. 이긴 하잖아요. 그쵸. 뭐 처음 만나는 사람이 뭐 좀 멀끔하게 입고 얘기를 걸어주면 좀 더 준비했구나라는 생각을 상대방이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그리고 다른 창업자들과 이제 앞으로의 관계도 네. 도모하고 싶어서 조금은 더 매력적인 그런 친구로 스타일링 연출을 해보셨죠. 그래서 저는 되게 희원님의 그 가죽 잠바 패션이 꽤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지금도 발가락이 아파요. 지금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혹시 동상이 걸린 건가요? 아니요. 그 롱부츠를 신었는데 굽이 네. 높았어요. 그래서 근데 완전 높다고는 할 수 없죠. 근데 저한테는 높은 거죠. 저는 평소에 굽을 아예 안 신으니까. 그쵸.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형외과 갈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하고 나온 슈퍼너드 희원님. 네, 너드는 이렇게 본인을 꾸며도 네. 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쯤에서야 희원님이랑 저나 이 컴업 행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나마 힘이 생기지 않았나. 바로 갔다 와서는 너무 지쳐가지고 얘기를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명함 만든 거를 다 소진하고 왔기 때문에 그만큼 같은 얘기도 많이 하고 다양한 네. 사람들도 만나서 네. 시간을 보내서 뇌가 네. 많이 에너지를 썼죠. 많이 썼죠. 네. 그래서 한 주말에는 거의 집에만 있었죠. 네. 그래서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거는 일 그거 자체가 사실 스타트업 창업자
전문가로서 해야 되는 일 같아요. 게다가 그런 네트워킹 행사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행사에서는 사실 계속해서 말하고 대답하고 이 반복이죠. 네. 사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킹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뭐 힘든 일을 먼저 하라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뭐 그냥 별 뜻은 없고 제가 그냥 제목이 재밌어서 그냥 읽고 있는데 거기서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구절을 정확하게 읽는 건 아니고 그 챕터가 그런 내용인데 뭐냐면 사람은 되게 자기의 관성을 이겨내는 거를 어려워한다. 그래서 보통은 그쵸. 내가 생각하는 편안함이라는 건 결국 내가 굳어진 어떤 습관 같은 거고 관성 같은 건데 사실 저한테는 타인한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또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런 어떤 변화 있는 유동적인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게 저한테는 관성을 이겨내는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전 되게 스테이블한 거를 사실은 평소에 좋아하고 물론 스타트업은 스테이블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좋아하고 집중하고 있는 이 개발이나 뭐 어떤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제 특성이 되게 많은 도움을 되지만 이런 행사, 컴업 같은 이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서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빅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관성을 좀 이겨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드의 한마디로 그걸 정리를 해보죠. 네. 낯선 사람한테 말 거는 일에 대하여 그 힘든 일부터 먼저 해라라는 네. 책을 읽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유진님의 관성을 이겨내는 일이라는 건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이겨내는지 물어보고 싶나요? 네, 유진님의 결론. 저는 그래서 저 혼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이겨내는 게 참 힘들어서 희연님이 있으니까 이거를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조언이고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고맙다는 얘기예요. 너도 한마디. 네. 고맙다. 네. 같이 하는 팀원에게. 덕분에 내 관성을 이기고 네트워킹이라는 자리에서 최소한 막 박차고 나가버리진 않는 그리고 또 약간은 재미를 알아버린 어떤 상태. 네, 그래서 고맙다. 희원님한테 매우 매우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얘기네요. 저는 저의 너드의 한마디는 네. 낯선 사람한테 말 거는 일은 글쎄요. 함부로 그러네요. 조언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왜냐하면 마음을 연다는 게 곧 상처를 받는다는 뜻하고 같으니까. 그쵸. 근데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건다는 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오픈 마인디드 된 상태로 다가간다는 거는 내가 다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만큼 또 행복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집중해야 될 부분은 내가 다치는 부분에 있지 않고 내가 이만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 맞아요. 저는 사실 네. 제가 살아남으려고 이걸 이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정말 명확한 목표. 희원님은 명함을 다 소진하겠다. 네, 그냥 아무한테나 그것도 돌린 게 아니라서 뭐랄까요. 그냥 살아남으려면 뭐든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맞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솔직히 네. 굳이 평소에 네. 낯선 사람한테 말 걸 일이 없으면 네. 굳이 안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하러 뇌에 충격을 주고 그러나요?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근데 아까 유진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다치는 한이 있어도 그거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단 조건이 있어요. 그만큼 오픈 마인드 할 만큼 상대방도 열려 있는가? 그건 미리 알 수는 없죠. 말 걸기 전까진.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시도를 해보면 오픈 마인드 다가가는데 상대방이 뒷걸음질 친다 이러면은 쿨하게 안녕히 가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 네, 그냥 네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본인을
본인이 네. 그냥 본인이 행복하면 됩니다. 낯선 사람한테 굳이 말을 걸지 않아도 돼요. 네. 저는 지금 필요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네, 희연님의 그 지금 필요는 모두 네트워킹에서 있었다. 네, 저희 직업이기 때문에 하는 네. 거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새롭게 얻어지는 그런 행복도 있어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희원님한테 감사한 일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감사하네요. 그 치앙마이 친구들한테. 네.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네트워킹 이야기를, 네, 스타트업 행사 이야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슈퍼너드가 낯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 이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요. 네, 그리고 슈퍼너드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 네. 거기에 실제로 네트워킹 했던 거나 같이 밥 먹은 친구들 사진이나 네. 제가 언급했었던 다양한 창업자들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날씨가 참 많이 추워요. 저희가 DDP 갔던 날도 참 추워가지고 오들오들 떨었는데 요즘은 더 추운 것 같고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그러면 우리 모두 슈퍼넛 안녕.